그러니까 인천 팬 분위기들은 이렇대요. 생전 왕이고 나발이고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 손변도 나한테 카톡 와서 아이 선배님 아직 경기 많이 남았어요. 좀 지켜보시죠. 승점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주원아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 이번에는 아예 나조차도 힘이 안 나고 뭔가 강등당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진짜 나도 그 알거든. 만약에 골키퍼가 후배 골키퍼나 이렇게 있으면 야 그건 나보다 너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네가 막았어야지 이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에서 전북이랑 하는데 분명히 나한테 흘려 이랬거든. 흘렸어. 근데 황교원이 뒤에 있더라고. 근데 골 먹었어. 그럼 완전 화면상으로 네 잘못이잖아. 화면상 내 잘못이지.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야 창근아 흘리래며. 형 흘려 아니고 클리어. 클리어라고 이러더라고. 축구가 좋다. K가 좋다.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요? 슈퍼스타 K라고? 이 프로그램이? 알았으면 안 나왔는데. 농담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라고 이제 뻔뻔하게 했어야 됐었는데 이게 이제 뻔뻔하게 안 나왔어. 네, 슈퍼스타 K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오프닝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스페셜 K, 슈퍼스타 K 이러면서 K를 갖다 붙였는데 박수 치고 이렇게 베인이 막 PD들도 같이 쳐주고.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사실 사람은 똑같은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앞에가 없네요. 네, 앞에가 없고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최근에 팟캐스트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외국이나 이런 팟캐스트 보면 미국 팟캐스트 이런 데 보면 스포츠 팟캐스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뭐 마이클 조던 예스 고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런 걸 좀 하면 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이게 테이블 있는 거보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되게 자극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그치? 엄청 다 말하잖아요. 다 얘 말하고. 별로고 얘 싫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는데 그래도 벌써 우리가 좀 이게 좀 가벼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원일이? 형 그래서 팬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팬티 살짝 보이거든요. 보여요? 네. 아 근데 뭐 팬티 같진 않아요. 네. 연습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무슨 연습? 말하는 연습. 너 연습하려고 방송하냐? 아니 이 새끼 아니 여기가 무슨 뭐 센터야? 여기서 연습하고 스카이에서 리뷰하나 그래. 봐. 스카이에서 완전 절었었던 이번에. 그거 되게 신경 쓰이나 보다. 여기서는 되게 잘하는데 왜 또 현장 가서 또 서서 하려고 하면? 하니까. 그게 또 이제 네. 서서 관중들 앞에 맞아요. 있고 또 그라운드에 있으면 생각보다 정신 없어요. 너무 정신없고 또 또 순간순간 또 이거 막 얘기해야 들리고 되고. 하죠. 맞아요. 예, 네. 들리고 하다 보면 정신없게 이제 말할 때가 있는데 뭐 경험이 쌓이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레슨 잘해야 좀 돼요. 아 여기가 센터가 아니에요. 무슨 스피치 센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모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주도해서 K리그 리뷰를 할 건데 패널들은 주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한하고 원일이가 왔고요. 이름을 그래도 이제 메인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앞에 이제 저희 PD가 뭐라 그랬지? K리그 추. 딱 나왔네요. 개추. 개라고? K가 이렇게. 아 K리그는 개추네. 아 나 개추만 봤지. 개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개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현해 형네가 다 열심히 쓰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근데 그게 이제 비하가 아닌 것 같던데. 뭐 개축 조축 막 이런 네, 식으로. 팟캐스트 쓰면 뭐 비하까지는 아니고 그냥 애매하죠 사실. 네. 그 안에 있는 거 커피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네, 우리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색하네. 이게 하지 말고 네. 뭐 개추도 있고 K리그 추도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을 또 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계획은 이제 이번 주 말이 K리그 최종 라운드입니다. 네. 당연히 리뷰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5경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차를 포함해서 총 7회차 정도는 할 것 같고 만약에 좀 반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라기보다 뭐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K리그 전체적인 리뷰도 시즌 끝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시즌에는 매주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느낌이 좋으면 내년 시즌에도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K리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못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경기 리뷰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뭐 시간별로 따다다다다 맞춰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히드풋볼 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고 중요 내용만 좀 얘기하면서 좀 속도감 있고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부터 한번 가볼게요. 대전과 울산이 맞붙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대전 이 팀은 강등당할 팀은 아니다. 라고 하자마자 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 중계할 때마다 라이브 중계할 때마다 원망을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언급. 언급하지 말고 네가 얘기하자마자 지금 대전 계속 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은요. 울산이 라이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지. 보시나요? 당연한 소리. 지금 1위 팀이랑 그러니까 강대권 그 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패배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올 시즌 대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대전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축구가 중계하기 되게 어려운 축구였거든요. 그동안에는. 뭔지 알 것 같아. 여름까지는 진짜 대전 걸리면 제일 가깝잖아요. 어쨌든 지금 수원이 없는 가운데 집에서 가기 인천 서울 제외 그래도 제일 가까운 맞아, 도시란 맞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당히 이제 항상 갈 때 기분 좋게 가는데 축구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좀 답답한 축구를 계속 했고 뭐 원지도 그 축구를 했겠지만 옛날에 포항에서 아니야 보원이를 있을 때는 포항 안 그랬지. 그렇지. 그때는 아니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양쪽 윙들한테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지시를 해. 공격적인 건 좀 자유도를 주는 반면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맞아. 어느 순간 상당히 그 이제 그 포인트가 혹시 네? 재팬? 일본 코치? 어.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 그럼 굳이 불러와서 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선홍 감독이 일본이랑 잘 맞는다고. 아니 근데 일본이 코치라고 하면 되지. 혹시 재팬 이건 뭐예요? 그건 뭐야? 재팬. 재팬?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3백을 기존에 썼던 걸 좀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포백으로 바뀌고 초반에도 좀 고생을 하다가 조금 날씨 선선해지니까 축구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되게 세련돼졌더라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옛날에 어떤 느낌? 되게 경직된 느낌. 윙은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미드필더도 여기까지만 내려야 되고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되게 경직된 영어로 뭐지? 좀 이거 외국 팟캐스트처럼 스트릭트하고 약간 스트릭트한 그런 되게 느낌. 이분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네. 오늘 준비된 건 무언가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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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o flexible. 네. 플렉서블. 그래서 그렇죠. 유연하지 않은 unflexible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서 조금 유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봤습니다. 황선홍 감독. 제가 저번에 대전 갔거든요. 감독님, 근데 이거 되게 선수의 위치가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를 주셨나? 근데 보통 그런 질문에는 디테일하게 대답 안 하시죠. 안 했습니다. 대답은 그냥 이제 정답만 얘기했어요.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손발이 맞아가면서 좀 그런 거에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 느낌은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이 되게 만족스러워했어. 왜냐면 우리가 현장 중계 가면 알잖아요. 네. 팀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뭐 하면은 네. 아니면 지난 경기 잘했어. 네. 감독님 그 교체하고 나서 되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데 혹시 이런 걸 유도하신 건가요?라고 하면 어떤 감독은 볼 줄 아는구만.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 느낌이 있잖아. 근데 황선홍 감독은 그렇게까지 그런 네. 스타일 아니고 그냥 약간 이 새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에서 축구 좀 볼 줄 아네. 이 새끼 좀 치고 들어오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제 느낌입니다. 이거 다. 제가 박주호랑 영상 찍고 대전 바로 갔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 새끼 약간 물론 황선홍 감독은 그 영상 전혀 상관없지만 약간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어. 얘 모든 축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 얘 거기 나왔던 애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좀 살짝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덜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특정 하나 채널에서만 네, 그래가지고 네, 뭘 네. 봤는지를 모르겠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도 들었고 뭐 사실 이날도 패배하긴 했지만 그 예전 한 여름에 대전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달라요 대전. 네. 파이널 BA
있는 팀들은 사실 경기력이 뭐 유효슈팅도 그렇고 지금 막 5개 나오고 막 1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대전은 사실 그 구택만 있었으면은 예. 득점 터트릴 수 있었을 거 같아요. 충분히. 그냥 그 내용이나 찬스를 봤을 때는 대전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그 전북전을 봐서도 전북이 무승부했잖아요. 물론 전북은 지금 같이 라이벌로 하위권에서 잔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전북과 울산에게 지금 1무 1패 이걸 되게 신경 써야 되냐? 나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상민이 잘하고 있다가 뭐 이날은 수비 미스가 나오면서 PK 주면서 실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이 나쁘지 않았고 역시 이 뭐 일명 벨톨라 밥신 현 밥신 구 벨톨라가 들어오면서 이순민도 살아나는 것 같아. 그 전에는 이순민이 이거 내가 아는 이순민이 알고 이렇게 버벅대지 뭔가 롤을 다르게 받았나 이런 정도의 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순민이 잠깐 빠졌었어요. 네. 좀 벤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밥신과 이순민 라인은 K리그에서도 클래스 있는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고 뭐 수비도 이제 이상민, 안톤, 김현우, 김문환으로 좀 고정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널 B로 갔을 때 대전이 떨어질 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게 확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이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거죠. 이제 꼴찌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플레이오프인데 왜냐하면 사실 제주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좀 있으니까 유리하게 출발을 하니까 뭐 이제 광주나 제주가 우르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대전도 이제 그러니까 그 강등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승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꼴찌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간다라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있죠. 네, 충분히 있다는 밑에서 거죠. 올라온 팀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전은 선수단도 되게 좋고 외국인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상승세잖아요. 네. 지긴 했지만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울산은 조금 이날 처음부터 의문이었던 게 포메이션을 3백으로 그려놨더라고. 맞아. 그래서 3백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3백 아닙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해서 제가 90분을 다 봤는데도 이거 왜 울산은 이렇게 뭐 4백, 3백 가지고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프로에 들어가면 이제 그 K리그 해설들한테 뭐 아이디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보는 편이거든요. 비프로의 에버리지 포지션이 나와요. 정확하게 4백입니다. 네. 물론 이명재가 살짝 내려가 있던 적도 있고 윤일록이 내려와 있어서 3백처럼 보이는 적도 있지만 에버리지는 완전 4백을 구성하고 있고 이날의 이날의 포인트는 3백이냐 4백이냐가 아니라 투톱인 거거든요. 주민규, 김지현. 왜 이렇게 세웠냐면 일단 안톤하고 김현우를 포워드들이 좀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김지현 하면 솔직히 지금은 막 폭발적인 득점력보다는 활동량 뭐 이런 걸로 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주민규의 그런 활동량을 김지현이 옆에서 커버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림은 좀 괜찮네요. 대전이 지금 좋으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일단 수비를 좀 신경을 쓰자. 원정이기도 하고 해서 4-4-2 형태로 좀 압박을 앞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고승범, 보야니치는 어쨌든 좀 공격에 집중하고 수비력 부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윤주환 감독이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던 보야니치. 근데 공격적인 재능은 뛰어나니까. 윤주환 감독이? 옛날에 이제 해설할 때.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윤주환 감독이 강원 가기 전에 해설했었잖아. 내가 이거 얘기 자주 했는데 그때 울산 경기 중계하는데 보야니치가 나왔어. 보야니치 이름 한 100번 얘기했을 거야. 수비해야 된다. 진짜 마음에 안 저러면 안 들었나 돼. 보네. 그러니까 딱 싫어하는 그때 당시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지. 근데 여기는 뭐 킹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고승범이 또 미친 듯이 뛰어다니니까 이런 어떤 커버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이제 최근에 에이스면 저는 윤일록을 꼽고 싶습니다. 윤일록은 포변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 화두가 있다니까 올해 K리그가 포변. 포변인데. 그게 또 이제 공교롭게도 오른쪽 풀백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왼쪽 풀백에 대해서 많이 없다고 하는데 보면 오른쪽 풀백도 없는 거야. 왜냐면 풀백이 다 없어. 풀백이 다 없어요. 포변을 시켜야 돼. 결국 윙어들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태생적인 풀백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태생적인 풀백이죠, 근데. 저는 중앙 수비수였어요. 중앙 수비수요? 중앙 수비수였는데 키가 좀 안 크고 왜냐하면 저도 좀 제가 스스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깡다구나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최전방 아니면 중앙 수비수다. 왜냐하면
그 득점에 대한 DNA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네. 없는 공격수인 거죠. 거머쥐는 어떻게든 골을 넣는. 그러니까 우겨 넣는 형태. 뭐 이제 뭐 약간 좀 추자기 느낌. 추자기.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 네. 근데 DNA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만약 프로에 갔다 네. 하면 이제 외국인 선수한테 밀릴 거 아니야. 네. 그럼 결국 내가 중앙 수비수를 이제 어렸을 때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키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게 또 머리도 좋아야 되거든 중앙 수비수가. 근데 이제 현대 축구 더 좋아야 돼. 근데 저는 윤일록이 진짜 신기한 게 얘는 풀백으로 내려올 거라는 그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될 느낌- 것 같은 윙이 그치. 있고 안 될 것 같은 윙이 있는데 어. 얘는 풀백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FM에서 그 뛸 수 있는 포지션 있잖아요. 그럼 윤일록은 오른쪽 미드필더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 포워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윙포드. 윙 포워드 같은 느낌이어서 공미도 되는. 네, 약간 그런 이선 느낌이었는데 이게 내려와서 뭐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올라가겠지 했는데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그냥 풀백으로 뛰는 게 본인의 몸값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맞아. 같아요. 이번에 막 태클하는 장면 이런 거 보니까 수비수야. 보면. 잘해. 예. 그리고 얘가 내가 상대를 해보면서 진짜 뭐 신체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윤일록이었거든. 진짜 지능이 좋다 경기장에서. 근데 이게 똑같이 수비를 봐도 금방 흡수를 하는 것 같아서 바로 포지션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백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풀백 없다 얘기하지 말고 포변시켜. 우리나라 윙들 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사실 대전의 이상민도 뭐 윙백을 뛰긴 했지만 뭐 윙포워드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풀백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이 다 그런 케이스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윙에서 있으면 다 외국인 선수한테 밀리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상우를 또 내려오라고 그런 거. 강성원이 이제 내려왔고 성공했고. 네, 그렇습니다. 강상우는 그러면 포워드예요, 수비수예요? 이제 수비수지 뭐. 수비수죠.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수비수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한 가지 그 뭔가 이런 응어리 같은 건 있는 것 같아. 공격수로 한번. 내가 공격수로도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는 응어리가 있는데 또 경기 나가려면 풀백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응어리 풀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상무에서 좀 본인이 푸른 것 같긴 한데 또 팀 소속팀에서는 또 풀백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울산은 뭐 어쨌든 지금 이겨서 승점을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김판국 감독 체제하에 승률 자체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널 라운드 가서도 이 단단함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울산 봤을 때 이제 올 시즌 끝나면 칼바람 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너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니까.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 뛰는데 딴 팀 가면 뛸 수 있는데 여기라서 좀 출전 기회가 줄어든 선수. 나이도 좀 많잖아요. 나이도 이제 아예 어린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일부 정리가 돼야 되고 좀 이동이 있을 것 같고 홍명보 감독 시절에 이제 뽑아놨던 선수들이 좀 못 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출전이 확 줄고. 그렇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 든 센터백들 끌고 갈지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는 어떻게 정리를 할지 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내부에서는 약간 지금 우승을 위해서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내년에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원일 말로는 이제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 근데 우승은 사실 또 달라. 강등은 분리지만 우승은 왜냐면은 요게 나오거든. 우승하면 있어야 나와. 그래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버텨야 나와. 일부러 뛰어야지. 갑자기 그 등급이 H 등급에서 만약에 뭐 H 등까지 나누거든. 근데 막 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 괜히 또 H 등급 밑보이면. 그러니까 A, B, C, D, F, G, H 등급을 되게 Z까지도 가. 진짜 등급을 되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이제 뭐 경기수, 출전 뭐 이런 거에 비례해서 코칭 스태프랑 나누는데 만약 우승을 했다. 그러면 우승 상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런 등급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우승할 때 등급 있었나요? 완전 A 아니었을까? A. 완전 A였어? 우승 시킨 거잖아. 그때 그 마지막 골 때문에. 마지막 골 때문이 아니라 이제 경기 수를 그때 풀로 뛰었으니까. 경기 수를 많이 뛰면 무조건 A예요? 그렇죠. 본인이 A, B 뭐 이렇게 알아요? 나 공표돼요. 공표가 돼? 끝나고 붙여놔? 네. 뭐 중간 점수 이런 거 넣고 끝나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그러면 FA컵 우승할 때는 그래서 H가 나온 거야. 누가 H였는데요? 한 경기도 안 뛴 사람들. 그래서 이거 H까지 나눠야 돼? 너무 디테일한데?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 H는 그 수당을 받긴 받아요? 받죠.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얼마 왜냐면은 뒤에서도 또 뭐 H 정도 얼마 정도 돼요? 그때 한
200, 300 어, 정도. 적진 않네. 그렇죠. 그럼 A는 얼마 받았어요? K리그 어. 1,000만 원인가? 와, 보너스로. 한 방에 근데 그때 울산이 했으면 1억. 뭐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어. 요 더 센 팀, 좀 네. 돈이 더 많은 팀이 하면 그래서 그게 포항에 우승 상금이 5억이고 포스코에서 또 5억. 그래서 10억 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런 느낌이었었던 거예요. 그렇네. 아니 K리그 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승 상금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죠. 우승 상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다 적진 않다. 근데 뭐 다 그래도 10년 전이니까. 그러네. 뭐 그 프로 할 때 돈 좀 벌었잖아요. 네.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네. 뭐 했어요 그 돈 갖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 있잖아. 저는 사치 안 했어요. 안 했어? 차도 별로 관심 없었어? 차도, 차에 관심 있는 선수들은 막 차에 막 쏟고 그렇잖아. 차도 관심이 있었다가 너 사귀다가 멤버인가? 이게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한번 축구 선수들이 단체까지 아니더라도 단체야. 단체예요? 단체가 한 딜러에게 사기당한 건가? 딜러도 딜러가 아니야. 아니지. 사기꾼한테 사기. 사기꾼한테 이제 뭐 차 저렴하게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덜컥 돈을 줬다가 이제 예. 사라지는. 네. 그게 이제 약간 포항 울산 지역에서 포항 울산이 아니야 그냥 전국적이었어요? 축구 선수들 다. 어. 왜냐면 이제 클럽하우스로 그때 차가 왔으니까. 내 그래- 눈앞에서 차가 오니까 그거 안 믿어요? 그게 이제 근데 몇 결국엔 명은 사기였던 받고 거지. 뒷 순번들은 다 못 못 받았는데 받은 거. 그래서 유명하더라고. 이 형은 받았어. 싸게 받은 형들 운 좋게 이런 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리스트가.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차를 해서 주고 다시 이런 거다 해가지고 몇몇 한 다음에 받고 굴리다가 나중에는 확 한 번에 받고 이제 나간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렇습니다. 네. 너 거기에 네가 포함돼 있구나. 네. 아니 차에 관심도 없는 애가. 그때 이후로 관심을 뚝 끊었지. 네. 알겠습니다. 원일이 그러나 아픈. 너무 아팠지. 그때 그래서 내가 경기력이 떨어졌어. 아 진짜로? 16년대에 한참 게임 못했거든. 아 진짜? 네. 그 신경 쓰여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차를 뭘 사야 되는지. 차를 내가 팔았거든. 이 새 차가 온다고. 새 차 안 오잖아. 그럼 내가 뭘 사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타는 차를 계속 타고 있는. 와, 차 오래 탄다 그럼 그 차도. 그때 우리 팟캐스트 할 때 주원 형이 그러면 내가 외제차 끄나요? 그래서 저 지금 국산차 끕니다. 그래 그때 산 그 차예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선수 때? 옛날에 선수 때. 선수 때 그런 걸 물어봤어, 주원 형이? 몰라. 내가 그 신인 때 뭐 연봉이 저 5천만 원만 받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래 뭐 재성이 형이 야 5천 받아서 뭐 하냐 그 쿰은 끄게 가져라 이렇게 해서 외제차도 끌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쿰 끄게 가져야 된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주원 형이 그럼 지금 외제차 끕니까 이랬는데 저 국산차 끕니다 이래가지고 물어봤었던 게. 네. 자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울산 우승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 돈 어디다 어쨌든 줬냐라고 뭐 얘기하다가. 이거는 대전 울산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판국 감독 인터뷰는 뒤로 미루고 그때는 좀 그 뒤에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인천입니다. 포항도 포항이지만 어쨌든 포항은 초반에 승점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파이널 A에 진출했고 그러면 이제 안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잘 해가지고 아챔을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인천입니다. 네, 영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되게 완전히 얘네들이 뭐 경기하다 보면 꼴찌 팀이다 얘네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 보면서 유효 슈팅이 전반은 1개, 전체 슈팅이 7개예요. 그리고 전후반 통틀어서 또 유효 슈팅이 1개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그 공격진에서 고립되는 느낌. 이럴 거면은 포백을 왜 쓰는지 좀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포백을 왜 쓴다? 그러면은 이제 포백보다는 다른 어떤 그 쓰리백을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준 그러니까 다음에 포백의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포백을 쓰면 또 공격진에 조금 더 힘을 준다는 건데. 수적 우위를 두기 위해서 포백을 쓰는 건데 포백을 쓸 의미가 좀 없어 보였던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줄 데가 무고사나 뭐 제르소가 잡아도 줄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최영구 감독이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좀 뭐 변화를 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한번 줘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많은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이널 라운드 끝나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면 또 휴식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절치부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인천은 경기를 보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격에서 슈팅을 너무 못 때려. 그러니까 슈팅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부족해. 그냥 이제 멀리서 신진호 한 방 뭐 이런 느낌이죠. 어. 약간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득점하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여름 이적 시장에 천성훈을 보내고 대전으로 맞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웠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니야 기존 자원으로 될 거야. 우리는 항상 잔류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일했다. 그러니까 만일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 어쨌든 어떻게든 끌어와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빚 갚는 데만 지금 좀 집중을 한 거잖아요. 천성훈을 팔아서. 그래서 천성훈 있었으면 확실히 무고사랑 좀 돌아가면서 뛰면서 아하. 또는 이제 같이 또 뛰면서 해서 네. 뭔가 공격적인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벤치에서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의 느낌이 막 이거 경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지.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볼을 소유하는 주도하는 플레이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인천이 볼을 잡고 있으면 본인들도 약간 어색해하는 느낌이야.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이 너무 무시하는 거. 역습으로 좀 뛰어가서 막 팍 득점해야 될 것 같고 또 세트 피스에서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 전혀 뭐 이제 만들어서 득점을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인천하면 역습이죠. 그렇지. 네, 역습에 최적화된 걸 한 3, 4년 해왔고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최영근 감독이 좀 플레이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인천 팬들한테 좀 미안한 게 이번 시즌 초중반이었나? 나는 인천 잘할 것 같다. 파이널 A 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었거든. 근데 난 그때 제 느낌 좋았어. 왜냐면 속도감도 있고 제르소도 있고 뭐 수비 라인 나쁘지 않아 보이고 미드필더 라인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보면 나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천 공격진들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슈팅 때리는 거 보면 비슷하지도 않아. 아니 그리고 또 제르소가 부상 이전까지는 야 얘는 진짜 외국인 사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난 제르소인지 갈레고인지 헷갈려. 나 어제 경기 보는데 이거 제르소야 갈레고야 이런 느낌이 갈레고는 들어가지고. 왜 갑자기 소환하는 건데? 갈레고도 강원에서 초반 임팩트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 얘 못 막는다. 특급 용병이다. 막 역습에서 막 다리 길잖아요. 약간 막 성큼성큼 가가지고 막 때려서 잘할. 근데 어제 경기는 갈레고 안 좋았을 때 그런 느낌이 보여가지고 또 왼발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르소가 사실 인천의 그 공격진을 올라가는 볼 운반에 있어서 거의 7-80%는 차지를 하는데 신강원한테 꽉 막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이 오히려 너무 답답하지 않았나. 근데 뭐 근데 진짜 승점 차는 별로 안 나요. 네. 예. 우리가 인천 생존왕 막 할 때 막 마지막에 막 연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골키퍼 미친 선방 나오고 해가지고 잘려고 했잖아. 예. 손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한 몇 개월 만에. 이번에 주말에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이었나? 이번엔 느낌이 좋지 않아 주원아. 대뜸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흐름을 타는 게 너무 늦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주 전에 탔어야 돼. 지금 못 탔다? 시즌 끝날 때까지 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왜 인천에 냉정해? 인천 경기 많이 보러 갔거든. 아들이랑. 나 진짜 많이 가요. 왜냐 가까우니까.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이랑 같이 가면 네. 인천을 응원하나요? 누구를 응원하나요? 웬만하면 인천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천을 응원하죠. 나 그리고 아들도 인천을 응원해요? 그냥 아들은 그냥 가는 아들은 거야? 축구가 사실 뭐 어디로 넣는지도 모르고 나는 손흥민 뛴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쳐? 손흥민 프로 가자. 아직 잘 몰라요 축구를. 그래? 뭐 누가 어디로 골대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심판 보고 막 잘한다 그러고 심판이 축구 하는 줄 알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더 탔어야 빨리 탔어야 됐었는데 빨리 탔어야 돼요. 지금 늦었다. 네. 흐름 탈라 치면 시즌 끝난다. 네.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 파이널 A, B로 나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3점을 따는 것보다 3점을 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포항한테는 줘도 상관없잖아. 포항한테 줘도 상관이 없는데 승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파이널 B로 갔을 때 야 무승부만 거둬도 살짝 괜찮다는 게 있는데 이제는 이겨야지 강등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인천으로서는 지금 뭐 3백으로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모르지 또. 4백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지금 뭔가 이게 본다면 지금 대전하고 대구하고 승점 차가 3점 차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대구는 사실 포인트가 되는 세징야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기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겠다. 대구는 꾸역꾸역 승점 대구는 1점을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에 또 승점 1점까지 따냈으니까 네. 세징야 덕분에. 근데 그럼 이러면 인천에는 무고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제일 안 좋아 지금 맞아요. 이 세 팀 인천이 중에. 제일 냉정하게 제일 지금 안 좋습니다. 6경기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3승은 해야 되고 무조건 한두 번 비겨야 되고 지면 안 돼, 이제. 그래야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6경기 3승 근데 쉽진 않잖아요. 다음 마지막 경기가 강원입니다. 네. 부담되는 상대죠 사실. 네. 기적같이 강원에게 승점 3점을 따낸다? 그럼 이제 또 애들 이제 분위기 타는 거 이제 스팀팩 맞는 거지. 어? 스팀팩. 그 이제 어. 타고 이제 쭉 갈 수 있는 네. 거죠. 마지막 경기가 진짜 중요하네. 마- 마지막 경기 인천이 진다? 그러면 거의 이거 아,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근데 인천으로서는 운이 좋은 게 같이 이제 그 경쟁하는 팀이 승점 3점을 다 못 땄어. 애매해. 이번 라운드에. 그래서 한 경기 차야. 이거 진짜 이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야 인천 진짜 못하잖아. 그리고 안 좋잖아. 근데 위 팀하고 승점 차이 별로 안 나면 그럼 이 팀은 여태까지 뭐 했냐? 막 이런 생각도 든다. 야 인천이 이 정도면은 많이 쳐졌겠다라고 했는데 딱 보면 승점 3점에 뭐 대전 대구. 야 대전 대구는 뭐 했냐? 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인천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포항은 연패 끊은 이후에 어렵지만 계속이라기보다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은 그 태아 드라마 조르지가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이제 좀 주인공으로 탈바꿈했다. 100조까지는 아니지 않나? 100조 해줘야지 지금 세 골 넣었잖아. 그 힘든 딱 타이밍에 또 득점을 해줘가지고 그 지금까지 제가 조르지를 욕했거든 살짝. 예. 너무 박자가 안 맞더라고. 이게 뭐 접을 타이밍이 아닌데 막 미리 접고 잘하는데 포텐이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이 좀 이 폼이랑 이런 게 딱 그 욕먹을 그 폼이야. 열심히나 하는데 성실하고. 아 폼이 네, 폼이 좀 열심히 뛰는데 네.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설렁설렁 설렁설렁 뛰고 보이는 선수들이 뭐 있어. 볼 뺏기고 취급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어. 들고 왜 캔이 저기서 왜 접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경기 보면서도 좀 욕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골로 인해서 좀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좀 잘할 것 같아서 춤을 네. 잘 추더라고. 경기 끝나고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있죠. 그 뭐 오블라디 춤 뭐라 그래? 그거 비브라늄 춤 뭐라 그래요? 비브라늄이요? 어. 테크토닉 같은 거. 그거 맞아. 테크토닉 존나 씨발. 존나. 그래서 그거 잘 추더 어깨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응. 잘 추더라고 리듬. 띠띠띠띠띠띠 그게 박자에 딱 뭐 맞춰서 이렇게. 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시즌 초반부터 나는 그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런 끼가 있는지 잘 몰랐어. 브라질 애들이 다 그런데 이제 예,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윤평국 골키퍼 그렇지. 진짜 한 경기도 못 뛰다가 황인재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연패를 그거를- 당하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야 되는 이제 박태하 감독이었었고 네. 그 와중에도 골키퍼는 잘 바꾸진 않지만 너무 연패를 하다 보니까 바꿔야지 뭐. 맞아요. 그리고 황인재 플레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예, 빌드업에서 또 예, 실수가, 빌드업에서 나왔고 실수가 본인이 많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것 어. 같은데 윤평국이 사실 그 신진호 프리킥 늘어나라 가제트 팔로 막았거든요. 근데 그거 맞고서 사실 경기를 못 뛰었다가 갑자기 기회 잡아서 뛰는 선수들은 그거 막으면 막 환호를 한다든지 막 으아 막 이런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윤평국은 웃더라고 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해탈한 듯한 표정을 짓는데 저도 그 선방 보고 윤평국 미소 보고 좀 기분이 좋아졌었던. 윤평국은 서드였습니다 올 시즌에. 아. 이승원이라는 어린 네. 골키퍼를 세컨으로 쓰면서 이 선수가 아침도 나오고 좀 쓰려다 보는데 경험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황인재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멘탈적으로 좀 큰 실수가 나오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표정 자체가 되게 안 좋았고 그러니까 대표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서드 골키퍼를 잘 끌어올려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대표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좀 빌드업에서 실수가 되게 이게 킥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대표팀 같아요. 갔다 와서 나도 대표 선수가 되려면 저걸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부담을 느꼈나? 충돌이 왔을 수도 있죠. 이게 뭔가 뚫고 올라가려면 더 잘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지금 퍼스트랑 세컨은 조현우랑 김승규가 어. 있으면 서드 자리인데
좀 조급할 수 있잖아요. 뭔가 더 아니면 또 보여주고 조현우를 같이 훈련해 보니까 난 죽어도 안 되겠구나. 아하. 막 이런 그 좌절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근데 그때 울산에서 그 동해안 더비 때 그 실수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김판곤 그 박태하 감독이 데리고 이승환을 교체를 하려고 막 용지까지 적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봤단 말이야. 계속 실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좀 문책성 교체고 너무 가혹하다. 좀 내가 감정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 다시 물렸어. 어. 근데 또 아니라 다를까 결과론적으로 또 황인재 선수가 빌드업에서 실수해서 골을 먹어서 희한하더라고. 또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한 점 차까지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나중에 이 원인을 찾으면 이때 그렇지. 실수만 안 했어 이러니까 본인은 더 이제 계속 깔아앉는 거죠.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그 세컨 이승환이 부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부상으로 해서 어쨌든 그것도 또 따라준 거고 타이밍이. 그래서 사실 윤평국 정도 캐리어가 좀 경기 뛴 골키퍼가 서드로 있기에는 자존심도 좀 상했을 텐데 어쨌든 이 선수가 예를 들어 서드야 다 내려놨어. 이적해야겠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시간 보내.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지. 그- 좀 이 본인 그 멘탈이나 마인드가 그 세이브 하고 나서도 그 표정을 보니까 좀 골키퍼 서드 골키퍼의 좀 그런 걸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낙천적이고. 근데 이러다가 주전되는 거예요. 네. 또 이러다가 이제 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뭐 골키퍼 나이가 32살이면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팀에서도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평국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진짜 선수 인생 모르지만 그 와중에 난 골키퍼 인생 모른다고 봐. 제일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모르는 것 같아 골키퍼 인생. 윤평국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꽤 32.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자리 잡은다 그러면 한 6, 7년 계속 쭉 뛸 수 뛰는 있죠. 거니까. 네, 뭐 길게 뛴다면. 그러니까 넘버 투 골키퍼에서 갑자기 월드컵 우승 멤버가 되는 그런 골키퍼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에밀리아 마르티넨스. 근데 윤평국도 뭐 월드컵 우승 이 얘기가 아니고 또 이 골키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황인재가 국가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키퍼 인생이 진짜 근데 골키퍼는 좀 너무 늦게 뜨는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늦게 주목받고 늦게 대표팀 가고. 그리고 어렸을 때 주목받으면 그게 또 오래 가기도 하고 네. 잘하면 어렸을 때 오히려 주목받아서 빨리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진짜 골키퍼로 버티기에는 축구 선수 생활이 좀 너무 고달플 것 같아. 한 자리잖아요. 그렇지. 포변도 안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팀 막. 그래서 베리 나이스 굉장히 멘탈 좋다. 베리 나이스. 그리고 훈련 나이스 그리고 이러면서. 훈련도 또 계속 보잖아요. 다른 포지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골키퍼 코치랑 밖에서 또 훈련을 계속 하는데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기를 못 잡아야지. 뛰고 멘탈 잡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넘버원 골키퍼나 넘버 투 골키퍼나 훈련 똑같거든. 그리고 이제 슈팅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넘버 투 골키퍼는 개그치 막아야 돼 계속. 왜냐면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괜히 또 넘버 투 골키퍼는 또 오히려 더 밀리기 쉽지 않아. 넘버 원보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현타 올 것 같아. 막 다이빙 막 뜨고 옷 다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경기도 못 뛰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도 들 법도 한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또 넘버 2도 또 그게 있어요. 이 명단에 드냐 안 드느냐. 그 차이가 너무 커. 오히려 왜냐면- 22세 때문에 서드를 올리는 네, 경우도 네, 있을 수 네.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단에 들면 또 그게 또 나가잖아. 수당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도 또 넘버 2에 들려고 또 굉장히 많은 경쟁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포항은 또 골키퍼 포지션 말고 또 구멍이 났었던 포지션이 있죠. 중앙 수비수. 이동희가 부상으로 부상. 빠진 자리를 갑자기 또 자리를 못 잡다가 이규백이라는 또 선수가 와서 이번에 완벽하게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규백이 완전히 좀 전민강이 완전 올라선 그 틈을 타서 이규백이 좀 들어와서 좀 포백의 안정감을 좀 더했다. 20살짜리. 네. 포항은 좀 어려울만 하면 한 명씩 나오긴 해요. 계속 음. 누군가가 나와서 구해주고. 어쨌든 이제 포항이 이번 경기에 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 파이널 A도 볼만합니다. 울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1위를 지켜낼 것인가라는 거. 또 강원이 지금 잘 하는데 승점을 잘 못 쌓아. 더 쌓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계속 승점을 드랍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포항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최고 나이 많은 선수 신강원 얘기 한번 해줘야죠.
신광훈. 이번 경기 너무 좋았어. 어허. 네. 사실 빌드업 완전 시작점이고 볼줄기를 포항의 볼줄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너무 좋았는데 수비에서도 제르소를 완벽하게 좀 막아내면서 전성기 이거 폼 찼나? 한 2, 3년 더 뛸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신광훈. 관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번 시즌 끝나면 신광훈 한번 여기 나오고 싶어하는 나와가지고 것 좀 같아서. 토크 좀 하자. 음. 광훈이하고 뭐 초반에 잘 나갈 때 카톡 되게 자주 했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광훈이한테 서로 이제 연락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이 승리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연패 막 했을 때 포항 어떡하냐 하다가 딱 바로 2연승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기분 좋게 무슨 신광훈이 잘한다 윤평국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신강훈 파워블로거인데 6연패 할 때 안 올라오고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 맞아? 파워블로거 지금 또 하나 글 올렸는데 또 반응이 좋아서. 파워블로거가 뭔지는 알아? 파워블로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졸라게 글을 많이 올린다는 사람이 파워블로거가 나 근데 저는 신강훈 꾸준하게 하는 거 보고서 글 올리는 거 보고서 얘 가능성 있다. 그러면 신광훈이 글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하면 나중에 해설이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하죠. 말 잘해요? 말 길게 말하거나 그렇게 식사 같은 자리를 안 해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 또 말 잘하는 거 달라서. 나도 말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 하여튼 신광훈 보면 웃겨. 왜냐면 실점했을 때 신광훈 표정 보세요. 진짜 한 명 죽일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꼭 죽일 것 같은 정도야? 그러니까 그걸 실점한 골키퍼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점에 관여된 가장 핵심 자원을 쳐다봐.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직관하실 때 보세요. 난 그걸 안 봤는데. 범인 찾기를 잘하는구나. 앞에서 예를 들어 쿵 뚫렸어. 공격수. 근데 우리는 실점했을 때 센터백이 누구냐를 더 보지. 앞에 공격수가 뭔가 대충 뛰다 뚫리는 거는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신경 거기 보지. 거기 저는 딱 쳐다보지. 진짜 귀신같이 범인 찾기 잘하거든요. 이 원인 저 잘 파악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예. 이 상황이 발생한. 그리고 그 PK 얻어내는 장면에서 김종우 헤딩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X자를 그렸어. 그 플레이 되는 상황에서 나 지나서 안 된다고 X자 그렸는데 막 어수선하게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게 그대로 흘러가서 김종우도 막 이러다가 들어가서 헤딩 박았는데 그게 유니치 팔 맞고 PK 얻어내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그때 딱 나갔으면 또 PK 못 얻어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PK로 또 지는 것도 인천으로서는 기분 나쁠 거야. 보면 승점 1점이 소중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포항의 어떤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가봐야 된다. 포항도 연패를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몇 번 승리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인천이죠. 인천이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얼마큼 버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손변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인천 팬 분위기들은 이렇대요. 생전 왕이고 나발이고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 손변도 나한테 카톡 와서 손변이 아직 경기 많이 남았어요. 좀 지켜보시죠. 승점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주원아. 뭐 웃음 표시 뭐 이런 이모티콘 하나도 없어. 크크크 이런 거 없어. 아니야 주원아.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 이번에는 아예 나조차도 힘이 안 나고 뭔가 강등당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나도 그거 알거든. 이거 알아. 저거 미쳤냐 저거 아니 쟤는 지가 선수 때 강등 한번 당했다고 해서 강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존나 지가 전문가고 진짜로 강등 전문가야. 전문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해.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늦게 한 거지. 나는 좀 일찍 알았었고. 요즘에 그래서 올해는 좀 강등 전문가님 인천 강등 당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앞에서 못해. 진짜 못한다는 느낌이나. 보면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냐. 좀 했는데가 아니고 보면 진짜. 그러니까 제일 기대가 되는 장면이 세트피스. 세트피스가 나면 진짜 기대가 돼요. 나머지 장면에서 공격 장면에서는 또 턴오버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이거 리뷰할 때 감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우리 느낌대로 편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일부에 있으면 좋죠. 집 앞인데 10분 거리예요. 그치. 진짜 가깝게 살아요. 너무 좋은데
잘 좀 해서 좀 네, 저도 일부에 있으면 좋겠는데. 또 나는- 아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떤 팀이 강등을 당해라 이건 아니지만 생존왕이라는 타이틀을 쉽게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네,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가 돼 있는데. 네.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김천하고 광주 경기 할게요. 사실 광주도 이종효 감독이 광주를 이끌면서 언제나 좋은 축구를 한다. 그리고 뭐 이 팀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념이 있어요. 광주를 보면 이제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워낙 잘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만큼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요즘 내용 보면 아챔하고 병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딱 보면 그게 있어. 뭐 요즘은 어떤 그 전기차도 그렇고 핸드폰 배터리 이런 거 보면 몇 퍼센트인지 다 보이잖아. 몇 퍼센트 차 있는지 완충인지 뭐 반충인지 나오잖아. 선수들의 에너지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진짜로. 그냥 뭔가 뛰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야 힘이 없구나.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배터리 꺼지겠구나. 배터리 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에너지틱. 그러니까 옛날 같은 에너지틱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광주입니다. 이제 광주도 올 시즌을 기점으로 좀 평가 기준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주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쓴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게 쓰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나 많이 썼고. 근데 여름에 이제 이적 시장에서도 보내지 못했지만 하지만 네. 꽤나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광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꽤나 투자를 한 상황이고 물론 여름 이적 시장을 잘 보내진 못했지만 제대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이제 좀 팬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광주 하면 헝그리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는 아니다. 헝그리까지는. 근데 지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선수단이나 감독도 많이 좀 그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숫자가. 근데 어쨌든 얼마 썼는지 나중에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 생각했을 때 되게 안 쓴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뭐 광주 하면 옛날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돈을 못 쓰는 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만약 뚜껑 열어봤을 때 이러면 어때요? 뭐야 이 정도나 썼어? 아니 뭐야 돈 별로 안 썼네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뭐 제 책임지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광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하고 선수들 많이 연봉을 인상해줬나 보네. 그렇죠. 잡기 위해서. 감독도 전체적으로 꽤 받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을 어쨌든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아사니도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절반 활용이고 맞아요. 뭐 가브리엘 정도만 조금 레귤러하게 나오고 베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지금 포포비치는 돌아갔고 브루노는 지금 밥 잘 먹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왼발 쓴 센터백이라서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지금도 평가를. 잘하는 선수인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도 어쨌든 연봉을 적지는 않을 텐데 이런 선수들 좀 활용도가 떨어진 것도 좀 아쉽고 물론 이제 이종효 감독 마음에 안 드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말도 잘 안 들을 거고 제대로. 한국 선수는 이렇게 하나 못 뛰어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뛰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우성 같은 선수들도 초반에 못 나오다가 한 번씩 나와서 사고 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히 뒤로 왔을 때 과부하 걸린 것 같고 정호연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내부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경기 되게 잘했는데 졌네 되게 잘했는데 비겼는데 요즘은 그냥 졌네 그냥 비겼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분명히 슈팅을 때려야만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 근데 보면 와 저걸 슈팅을 못 때려. 그리고 판단도 빠르지 않고. 야. 그 대신 수비를 잘하잖아. 누가? 이건희? 그래서 내가 얘기했을 때 어떤 선수인지 알았어? 딱 나는 나도 그러니까. 근데 이종효 감독은 수비 못하는 선수는 아예 쓸 생각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반대로 이종효 감독이어서 그 정도까지 그 친구를 끌어내줬다. 나는 너무 크게 발전한 친구라고 봐서. 근데 공격수가 이거 있어야 돼.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선수. 나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선수 있으면 광주 이거보단 잘했을 것 같아. 승점을. 맞아. 더 따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수비 잘하는 공격수를 팬들은 사실 그렇게 감안하진 않지만
감독들 중에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 감독들은 진짜 거의 1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에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맞아. 쟤부터 수비가 안 돼서 결국 실점이 쟤야. 공격수가 때문에 쟤가 막았으면 되는 건데 한 방에 딱 돌려치기 해가지고 뚫리면 사실 공격수 때문에 채널링 해주는 것도 그렇고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건가? 압도적인 득점력이 아니면 수비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뭐 홀란드는 수비 잘해요. 홀란드를 얘기해. 그러니까 홀란드 수비도 잘 잡아 거기도. 근데 그러니까 홀란드 정도 득점할 거 아니면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꽤 많죠. K리그에서는 세징야 정도. 세징야 수비 안 해도 되는. 수비가 22%라더라고. 그 수비 가담하는 가담. 게 거의 가담 안 한다고. 네. 근데 그러면 이건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수비하다가 힘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공격수는 포인트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쪽에서의 수비기 때문에 건이 잘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찬스 때 하는 어떤 그 선택들을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뭐 김천이 빡센 상대긴 하지만 그래도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광주가 최근 5경기에서 2골입니다. 리그에서만. 물론 이제 아침에서도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5경기 2골이에요. 이거는 광주가 지금 승점이 딴 팀들보다는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안 치르려면은 어느 정도는 승점을 따내야 되는데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리그와 아침을 병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해야 돼요. 10월부터 11월 네, 쭉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마 리그에 집중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리그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멤버를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아침에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리그에 집중하는 게 초반에는 또 뒤로 가서 아침을 마지막에 또 연승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데, 아침이 12개 팀 가운데 8위 안에만 들면 맞아요. 돼서 중간 밑에도 정도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리그에 일단 신경을 써서 파이널 B에서 3경기를 팍 해서 거기서 잔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랑 아하, 어떻게 나쁘지 생각하는 게 않다. 맞지 않나.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면은 갑자기 플레이오프 가고 진짜 최악의 경우 플레이오프 가. 그리고 아침 병행하면서 지쳐 있어. 밑에서 올라와. 갑자기 아침 하는데 광주 강등? 진짜 최악의 결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잔류가 무조건 목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을 따야지 파이널 B 갔을 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좋은 축구를 시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뭐 파이널 B에서 사실 계속 진짜 개싸움하는 축구 하는데 이정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좋은 축구를 계속 만들어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장구는 팀한테 또 하나 먹고 져버리면은 또 강등권 싸움하면 또 답이 없다. 네. 근데 광주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낸 사람으로서 뭐이 정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 제 일반이 이제 다 39, 40 됐겠죠.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입에서 단 한 번도 광주 FC의 얘기 나온 적이 없거든. 맨날 상무라 그러거든. 걔들은. 지금도 광주 상무. 3, 4년 전만 해도 야 상무하면 그것도 상무지구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 이제 상무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노는 데인데 그 애들이 그 상무가 붙은 거야. 뭐 상무가 야 상무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막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야 그 감독 특이하더라. 약간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애들이 뭐 축구를 안 보는 애들인데도 안 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기회가 왔으니까 전 좀 더 잡아서 이제 중위권 팀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데 뭐 많죠. 또 이게 이정효 감독이 떠났을 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정효 감독이 천년만년 감주에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이미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 관심이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 해외일 확률도 꽤 있고 본인도 해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갈 거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라고 해봤자 중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보통. 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데가 있어가지고 천년만년 이정효 감독이 광주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도 정말 잘 뽑아야 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광주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냥 이정효 감독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좀 기로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네. 그 상무는 김천은 이 정용용 감독 이 좋은 멤버를 이렇게 성적 내면 이 감독이 이랜드에서는 좀 그랬지만 좋은 멤버를 갖고 있으면 좀 하는구나. 라는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너무 잘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얘기해봤는데 잘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 특성을 잘 이용해야
감독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태환 감독도 물론 그런 걸 잘 이용했지만 정용훈 감독도 그런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애들 휘어잡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풀어줄 땐 풀어주고 좀 편하게 해주고 너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거기 안에 자기 걸 좀 녹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좀 알쏭달쏭했거든요. 이 서울이랜드의 생각이 나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서 팀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 연승하고 있고 이러다 우리가 와 이렇게 참 김천이라는 팀 이렇게 잘해도 애매해. 우승? 느낌이. 어쨌든 지금 아챔권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아챔 한 장은 김천이 못 가져가니까 그 밑에 팀이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연고 이슈를 좀 있지. 이제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그러면 또 김천을 네. 얘기할 때는 좀 오묘합니다. 네. 네. 어쨌든 김천이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고 네. 다음 마지막 경기가 이제 울산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마지막 울산 경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천이 이기면 김천이 1위로 파이널 A를 시작합니다. 이거 사상 최초야.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만 해도 두 기순간만 들어왔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들어왔던지. 근데 지금은 뭐 중간에 계속 뽑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이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선수들도 야, 계속 끝났다. 유지가 되는구나, 어느 끝났다. 정도는. 뭐 나 이제 말년하고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뭐 중간중간 이제 전역자들이 끼면서 확 분위기가 꺾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안 들어서 근데 네. 되게 정종훈 감독 살짝 얘기해 보면 고민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처럼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비밀은 아니고 네. 누가 아파. 근데 전역할 때가 다 됐어. 알았어, 쉬어.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대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아픔이면 뛸 수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안다면 이거 참고 뛰면 뛸 수 있어.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선 배려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또 선수들의 심리에 대한 터치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그걸 잘하고 있는 거지. 그걸 잘하고 거기서 있네요. 이제 야, 뭐 그 아픈 거야. 야, AT 시켜서 맞아. 해. 이랬으면은 또 거기서 막 반발하고 이랬는데 쉬어. 이래 버리니까 또 선수들도 나도 편한 막 교육 마음에서. 훈련할 때 작업할 때 딱 보면 나와가지고 야 걔 어디 있어? 그러면은 지금 그 뭐 니병장님 뭐 어디서 그냥 뭐 주임 상사님하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씨발 아니 뭐 사이드에 사이드에 빠져 있는 거거든. 걔 뭔지 알지? 네. 말년 때 뭐 그쵸. 하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이질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 찾아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싸지방 이런 데에서 어떤 새끼 막 소설 쓰고 있어. 밖에서 자기 소설 쓸 거라고 말년에 나한테 막 워드 치고 있단 말이야. 존나 막 소설 쓰면서 보면 그러면은 내비둬 그냥. 그래라. 그거 데리고 와서 뭐 하면 뭐지? 내 그치. 입만 아프지. 뭐라고 하면 뭐해? 근데 또 그게 경기장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율적인 플레이가 공격진에서 본인들끼리 사실 이거를 뭔가 자유로운 플레이에서 개인 능력으로 좀 득점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나.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뭐 다 각자 사정이 팀은 그 팀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각자 저녁일도 다르고 기수도 다르고 또 그 안에 또 형 동생도 또 특수하지. 섞여 있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집단인데 요거를 이제 문제없이 잘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내가 정용용 감독이고 내가 상무 감독이면 너희들 실력 뛰어나다. 난 너희들한테 지시를 따로 하지 않겠다. 군인으로서 본분만 다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자 코치.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와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야. 원래 군생활에 좀 사고 없이 그냥 그래. 무사 전역하는 게 그럴 제일 것 같은데. 목표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역자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눈 딱 감아줘야 된다. 모른 척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걱정되는 건 이동준 선수가 좀 부상을 이게 당해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장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동준은 부상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프린트 유형들이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동준 특히 많아. 스프린트 정재희도 있잖아. 이동준 정재희는 느낌이 좀 뭔가 달라. 중심이 낮아가지고 낮게 좀 깔려가는 느낌이라 이동준 약간 공기처럼 막 그 다다다다 뛰는 느낌. 위로 가는 느낌이 있어. 그래? 그리고 속도가 빠른 만큼 태클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넘어지는 강도라고 강도도 해야 되나? 세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 아직 부상 결과는 확인이 안 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아침과 병행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원 대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2무 3패. 참 아슬아슬하게 승점을 드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느낌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가 좀 화가 많았었던 것 같아. 누가? 1층에서도 화가 많았고 아 2층에서도 화가 많았습니다. 팬들과 벤치 다. 아니 2층에 또 계신 분이 있으시죠. 아 왜 화가 많죠? 모르겠어요. 그 안 풀렸다. 아. 잔실수가 많고 뭔가 계획했던 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완전 제가 볼 때는 대구의 그 5백에 막혀가지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 거. 홍명보 감독 같잖아요. 네, 좀 봤나요? 봤습니다. 바로 그 근거리에서 어때요? 분위기 어떻던가요? 분위기 뭐 그냥 똑같습니다. 그 포커페이스. 아 근데 유지하시면서. 내가 그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홍명보 감독 사진 봤는데 진짜 무섭게 앉아 있더라. 일부러 그런 사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표정이 막 근데 뭐 웃기도 어렵잖아요. 그치. 근데 오히려 저는 그 홍명보 감독님은 괜찮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오른쪽은 협회 사람이고 협회 분이고 항상 그 신태용 감독 있을 때부터 계속 예. 케어하는 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좀 눈치를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눈치 봐서. 아니, 너도 눈치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근데 홍명보 감독 대단하긴 하다. 아, 지금 진짜. 이 상황에서 그걸 또 나가네. 네. 울산은 못 갑니다. 아 진짜 못 가요. 못 가겠지. 네. 아니 본인이 못 간다고 선수한테 얘기했대요. 어. 울산 아 선수한테. 그래요? 내가 가서 보진 못하고 그럼 영상으로 봐야 되나? 영상으로 봐요. 코치 보내고. 아니 지금 갔다가 무슨 그렇지. 아마 내가 볼 때 임기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울산 가는 거 쉽지 않을 걸요. 아니 평생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해. 대표팀 감독인데 울산 선수들이 제일 많은데 울산은 못 간다.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뭐 앞으로 대표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꼬였어. 내가 봤을 때 아. 한번 꼬인 거야. 홍명보 감독. 이거 풀려면 진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대표팀 감독이 울산을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면서도 이게 못 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사실 되게 슬픈 일이야. 말이 안 되지. 음. 아니 그러니까 잉글랜드로 치면 뭐 잉글랜드는 이제 다국적 군이기 때문에 뭐 맨시티, 리버풀 경기를 대표팀 감독이 못 보는 거지. 편하게 못 보는 거지. 그런 느낌이네. 네. 좀 경기 이야기 해보면 네. K리그 최고의 잔디잖아요. 네. 잔디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잔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잔실수가 많으면 이득을 보는 팀은 대구죠. 아, 그치. 왜냐면은 트레이전 상황에서 계속 좀 찬스를 얻어내니까. 네. 근데 강원으로서는 좀 잔실수가 많았고 그 5백의 양민혁이 좀 밀집 수비에 좀 빡빡하게 막혔는데 카이오가 K3에서 왔잖아. 잘하죠. 근데 스피드도 있고 양민혁이랑 1대1로 스피드를 붙었는데 완전히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오를 그래? 중심으로 좀 탄탄한 5백을 구축을 한 것 같아서. 이게 김진혁이 이제 부상이잖아. 네, 근데 전혀 티가 안 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3백은 누가 들어가도 잘할 수 있다는 그 대구의 그렇지. 그게 대구는 쓰리백에 누가 들어가도 잘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던데 보니까 뭐 이게 빨라 일단. 데이터가 많진 않지만 느낌이 굉장히 물론 이제 그 반칙에 관여가 되긴 했지만 네. 그 장면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이 시간대 내려선다고 이거 틀어 막을 수 있을까? 전반 한 35분 이후에 내려섰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프리킥 제외하고는 유효슈팅도 강원이 하나밖에 못 때렸거든요. 그 프리킥. 그래서 좀 5백을 좀 잘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프리킥 자체는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탑스핀. 탑스핀. 네, 약간 탑스핀으로 맞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횡으로 감기보다는 탑스핀도 가미된. 근데 그런. 거기서 그 오승훈 골키퍼가 한쪽을 좀 그거 못 막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뭔가 중앙에 서 있는 느낌 그런 그래? 느낌 들었어. 예. 그거 근데 기가 막히게 차긴 찼어요. 기가 막히게 차긴 찼는데 황문기가 또 나는 만약에 이거 오승 골키퍼가 이렇게 원일이가 하는 순간 만약에 이 방송을 오승 골키퍼 봤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왜 소환해 그 골에서? 아니 나는 근데 스크람 위치하고 본인이 오승훈 위치 감독이면 경기 끝나고 그거가 지적은 못하지. 못해. 지적은 못하지. 너무 잘 찼다. 이런 뭐 느낌인데.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건데. 근데 뭐 승훈아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지적은 안 할 거다. 근데 저도 골키퍼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본인의 선수 시절부터 이제 실점에서 내 실수보다 골키퍼 네 실수다 이런 거를 지금 본인이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골키퍼가 아닌가? 실수가 티가 안 나거든요. 사실 골키퍼밖에 몰라요 그거는. 그래. 필드도 이거 잘 모르는데 저는 그거를 좀
찾는 거를 좀 재밌어해요. 아니 골키퍼. 그러면 만약에 골키퍼가 후배 골키퍼나 이렇게 네. 있으면 야 그건 나보다 너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네가 막았어야지 이러면서 아이 또 그치. 성격상 아니, 못할 걸. 아니 하지 창근이한테는 했어? 창근이한테는 많이 하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에서? 제주에서 전북이랑 하는데 분명히 나한테 흘려 이랬거든. 흘렸어. 흘렸어. 어. 근데 황교원이 뒤에 있더라고. 어. 그래서 골 먹었어. 그럼 완전 화면상으로 네 잘못이잖아. 화면상 내 잘못이지.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야 창근아 흘리래며. 어. 형 흘려 아니고 클리어. 클리어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클리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얘기 안 했지. 이 친구 머리 좋은데? 클리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클리어. 아 그래? 잠깐. 미친. 아 형, 클리어랑 클리어랑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 골키퍼가 할 때? 나 분명히 나는 흘려라 그랬거든. 흘려라고 들었는데 클리어라 그랬대 그래. 클리어란 얘기를 걔가 또 약간 사투리 쓰거든. 부산 사투리 쓰니까. 클리어란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해설 때는 클리어 해야 합니다. 뭐 깔끔하게 해야 돼요. 클리어 할 때는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할 때 클리어 이렇게 한 적은 벌써 이상하잖아. 막 뛰고 있는데 클리어 이건 좀 이상한데? 창근이가 클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흘려로 듣고 흘렸는데 그 골 먹었다. 그래서 그거 정도 골키퍼. 그건 진짜 통화내 실점이다. 왜냐면 안 먹어도 그냥 암만 안 했으면 걷어냈을 거 아니야. 나는 웬만하면 나는 축구 선수 그 프로 하면서 한 번도 그거를 그 흘릴 상황에서 생각을-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흘려서 경기 졌어요? 졌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래서 나 그게 웃겨. 화내면서 얘기했어. 야 흘리라면 화내면서 얘기했어. 전반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얘기했어. 어. 들어가는 야 흘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클리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난 얘기 안 했지. 그러고 나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고. 얘 은근히 아니 착하잖아. 일상생활에서 되게 순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침 그 라커룸 쫓아간 사건도 그렇고 은근히 그런 게 많아. 재밌는 게. 흘리라고. 개 웃기다. 진짜 너무 웃기다 그거는. 네 클리어라고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지? 네. 황문기 프리킥 얘기했었고 야 세징야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근데 점점 올라가잖아요. 위치가. 이제 수비를 내후년 되면 수비를 아예 안 하지 않을까요? 0. 그래서 그 지표를 봤는데 공중볼 경합이 7이야. 7%. 그럼 거의 공 뜨면 공중볼 경합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수비 가담이 22%. 그럼 거의 그냥 신용. 신용만 공 가는데 요 정도만 그냥 거의 수비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공격이나 포인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세징야 없으면 지금 막판에 안 돼요. 그리고 득점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집중력이 엄청 좋은 거야. 경기 막판에 또 후반전에 다 그 몰아넣고 있으니까 3경기 연속골이 30라운드에 62분. 뭐 서울전에서는 완전 개극장골이었었고 강원전에서 75분. 이렇게 하면서 거의 어쨌든 승점을 지켜내고 있으니까. 그 서울전에서 물어봤어요. 야 못 막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거 못 막아? 그러니까 형 못 막아요. 그 시간에 거기서 그렇게 때린다? 못 막는다고. 그러네. 네. 그 시간에 수비도 어쨌든 체력이 있어야 몸도 날리고 이렇게 달라붙는데 링가드도 거기서 링가드가 사실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블럭이 나와야 나와야 블럭을 강하게 안 했냐. 네, 근데 링가드도 그때 방전이 되는 상황이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고 사실 강상우랑 야자는 그 위치가 맞거든요. 그 더 올라올 수는 없어 사실. 근데 거기서 그 시간에 그렇게 때려버리면 본인들도 답 없는 거지. 답 없다고. 대단합니다 어쨌든 세징야.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가 세징야를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나 아냐, 나 기억나냐. 진짜? 나 같이 뛰었는데 내가 좀 그래도 잘 막았던 것 같은데 나 기억나냐 그러니까 뭐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다. 까먹을 수 없는 얼굴. 약간 얼굴 디스 아닙니까? 약간 이 얼굴을 이 세숫자를 어떻게 까먹냐? 자기가 오른쪽, 뭐 중앙, 왼쪽에 섰을 때 계속 너의 얼굴이 비쳐서 너의 뭐 통역이 그런데 뭐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거치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를 좀
했었던 네. 인터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세징야와 또 정치인의 가세로 지난번에도 또 K리그 리뷰 때 K리그 뒷담화 때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가세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뭐 연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결국 잔류하기 위해서는 대구는 잔류잖아 지금 목표가. 잔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승점을 계속 맞아요.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감독님한테 가서 박찬희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살아남으셔야죠 이러니까 본인은 경기를 마지막에 찬스가 많았거든요. 본인은 경기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밝으셨어.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이 같아서. 포항에 있었죠. 네. 잠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등 당하는 그런 몰리는 상황에 와서도 뭔가 인상을 쓰던지 분위기를 맞아.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팀 살리는 분위기는 박찬희 감독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다운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안 들 것 그 같습니다. 세징야 미담 하나 풀겠습니다. 미담이 있어요? 그 강릉 지역에서 12세 팀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좀 네네. 잘할 거예요. 그 팀이 막 프로 중학교 유수로도 보내고 하는데 세징야 경기 전날 호텔에서 1층에서 그 아이들에게 한 1시간 가량 Q&A. 오. 왜 무슨 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나 봐요. 통역인지 뭐 하여튼 통해서 잠깐 아이들하고 사진 정도 찍을 수 있냐 했는데 와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라 해서 애들 단순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세징야 K리그 최고의 선수와 1대1은 아니죠. 1대 다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딨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초등학생 질문하고 세징야가 다 답해주고 뭐 꿈을 향해 가라. 지금 안 되더라도 이거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사인도 찍어주고 딱 너무 해서 좋았겠다. 너무 심지어 그 원정이잖아요. 뭐 그치, 대구 그치. 지역도 아니고 강릉 지역에 있는 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걸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서 보고 진짜 되게 멋있다. 세징야. 그게 프로죠.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 전날이면 예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뭐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 와가지고 다 웃는 모습으로 해주는 거 보고 되게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까지 하니까 본인이었다면 했나요? 경기 전날에? 본인 성격 봤을 때 냉정하게. 친절한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가긴 갔다? 가긴 갔다. 예. 사진 정도. 저 겁을 잘 못해요. 그런 은근히 저는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들이는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 거절을 잘 못해서. 근데 속으로는 막 이러다가 나 갑자기 좀 피곤해져서 내일 못 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 것 그 같아요. 정도면 착한 생각이다. 나 걱정했을 같았으면 나 무시하나? 왜? 경기 전날 날 왜 부르지? 내가 이렇게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누가 부르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다가 이제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 기분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만만하구나. 그러면서 근데 세징야 본인이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애들한테 그럴 수 좀 있지. 순수한 에너지. 대단한 거야. 그거. 진짜 쉽지 않아. 원인을 가나요? 저는 경기 가죠. 전날? 네. 가? 그런 거? 경기 전날? 호텔 1층. 가진 않고 1층 오면은 뭐 얘기 정도는 해주죠. 근데. 호텔 1층에? 네. 찾아왔지. 그럼 때 가진 못하지. 그럼 가죠. 에이, 난 또 어디 또 이렇게 갔다고. 그거는 쉽지 않지. 그리고 제가 이날 경기에서 양팀 키플레이어를 강원은 코바체비치 꼽았고 대구는 정치인 뽑았습니다. 근데 코바체비치가 지난 경기에 어디지 포항전에서도 문전 앞에서 늘 수 있는 거 집중력 맞아. 저하로 좀 맞아. 놓쳤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헤딩 하나 걸렸거든요. 전반전에. 그거 넣었으면 사실 끝났어요. 지금 코바체비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좀 쎄합니다. 반짝했는데 야 좀 쎄하다 약간 이 느낌이 뭔가 제가 볼 땐 축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실력이 느껴져? 실력은 그 포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외적인 나는 얘는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나 근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의욕이 되게 많더라고.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힘 빼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맞아. 했으면 하나만 될것 같은데 틀어주면 터질 것 같아. 막 나 여기서 골 넣어서 성공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 맞아. 그래서 뭔가 경직돼 약간 느낌도 좀 받았고. 근데 저는 태도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긴 했고 경기장에 봤을 때 되게 태도는 괜찮다. 저러면 감독이 예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훈련에서도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10골 이상 넣으려면 좀 몸에 힘을 릴렉스할 필요 있다. 뭐 하나 틀어주면 터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외국인 선수가 그거 넣어주라고 투입을 한 건데 그거 못 넣어주니까는 사실 계속 좀 경기가 좀 꼬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원부터 얘기해 볼게요. 초반에 경기 초반 이 경기 보고 제가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서울 최소 2대0 이기겠다.
그리고 이제 수원 FC도 막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왜냐면 초반에 서울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안데르손의 이 역습이 하나 있었어요. 수원이 넣을 수 있는. 근데 안데르손의 실수가 나오면서 득점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관중석에서 어떠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네, 10몇 분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직사광선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어지러우셨나 봐. 그래가지고 경기가 한 10분 정도? 7분에서 10분 정도 멈춰졌어.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팀 닥터도 가고 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에 돌입했어. 갑자기 다른 경기가 된 거야. 갑자기 서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부터 수원이 뻥뻥 때리면서 사실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한번 딱 전술 짜가지고 딱 내보냈어. 그냥 벤치에서 빠르게 변화를 주기 좀 안 되네 해가지고 빠르게 변화를 주기 쉽지 않거든. 근데 그 정도의 텀이 딱 생기면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불러들여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응을 김은중 감독이 좀 잘 하지 않았나, 아니면 선수들 잘 다독인다든가 실수하지 마라, 흥분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과 그 이제 경기가 잠시 멈춰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결과였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되게 경기가 매끈하진 않았어요. 매끈한 느낌은 아니었었고. 근데 사실 올 시즌 서울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뭐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뀐 건 확실해 보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이제 내년도 기대가 되지만 조금 여전히 손봐야 될 때는 꽤 많고 김기동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포인트들은 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날 이제 가장 일류첸코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서울이 언제까지 써야 될지. 근데 제일 잘하거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선택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미드필더도 좀 빨리 기성용이 돌아오든지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기성용이 이제 빠지고 나서 또 공교롭게도 서울이 막 잘 나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기성용이 뭐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에는 기성용 선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류제문과 이승모가 굉장히 성실하게 중원에서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다른 거 있잖아. 스페셜한 거. 야 뭔가 스페셜 한두 개가 부족해서 링가드 밑에서 그것만 딱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재료 하나 가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면 스프처럼 요리를 했는데 뭔가 심심해. 근데 어떤 요리든 국물 요리에 라면 스프 조금만 넣어도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뭔가 그 하나만 포인트만 있으면 창의적으로 확 바뀔 것 같은 풍성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의 중원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네. 근데 뭐 생각보다 초반에 어려운 거 겪은 거 치고는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좀 느낄 만한 시즌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막 100%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5명이서 돌아가는 시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치. 네, 서울의 외국인이.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호날두는 영 아닌가? 호날두를 빼먹었구나. 있는지도 몰랐네요. 되게 위력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닌가 봐. 진짜 아닌가 봐. 이유가 있을 텐데 뭘 하나 못할 거예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수비가 안 될 확률이 크죠. 왜냐면 일단 키 크고 키에 비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수비가 안 될 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면 되게 안 쓰네. 쓸 법도 한데. 왜냐면은 뭐 윌리안도 있고 조용욱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윌리안도 사실 이날 경기는 저는 별로였고 좀 실수가 많았다고 생각을 들고 뭐 조용욱 열심히 뛰고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 뭐 압도적인 어떤 위압감은 사실 조용 선수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호날두가 그런 모습을 뭐 교체를 들어오든 선발로 들어오든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전북전에서는 임팩트가 되게 옛날이야 벌써. 그러니까. 진짜 개더울 때잖아 벌써 그거. 초창기 맞아. 그리고 어깨 빠져가지고 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김은중 감독이 이제 몇 경기 전부터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봤을 때 손준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준호뿐만 아니라 이적 시장을 너무 그렇게 보냈고 또 보니까 감독의 뭔가 의견이 반영 안 되는 영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가는 거든 들어오는 거든. 그래서 뭐 심지어 들어오기 전날 코칭 스태프가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선수가 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원 FC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중 감독 이번 시즌만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와우. 왜냐면 그런 은연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성적을 잘 냈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한 거구나. 이렇게 냈으니까 나가는 거죠. 왜냐면 너무 삐걱거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 안 돌아가요 팀이. 그러니까 뭐 손준호 건만 그거는 문제가 돼서 불거진 거고 그 전에도 되게 그런 영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가 많아가지고 뭐 이승우 건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이승우 거는 뭐 어쨌든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을 벌었으면 어쨌든 그거를 뭔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공격수 톱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해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미드필더 들어오고 아예 다른 포지션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김은중 감독 성격상 막 적극적으로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막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은 건데 이정효 감독은 막 대놓고 얘기해버리잖아. 막 이거 문제라고 뭐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진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 해보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거든. 근데 말을 아끼더라고 계속.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뭐 분명히 선수 영입 인앤아웃에 문제가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충격인데. 요 정도 성적을 냈으면 돈이 없는 구단이라도 요렇게 정도 보상이 들어야 되고 요런 정도로 이적 시 아웃이 발생을 했으면 어쨌든 인이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코칭 스태프에서 원하는 포지션은 계속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관여하는 감독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뭐가 있어서 좀 현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터뷰도 그래요. 네. 사기 떨어졌다. 그리고 짜내고 있다. 이거 보통 이러면은 보통 진 감독이면 잘 준비하겠다. 뭐 분위기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 떨어졌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짜낸 거다. 그러니까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할 만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손준호 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시즌 초반부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게 시즌 끝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김윤중 감독이 뭐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파이널 A이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은 사실 좀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김은중 감독이라면 그만둬도 무조건 다른 팀 갑니다. 타격이 없어. 네. 지금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원 FC 구단 차원에서는 이거 잘 해서 김은중 감독으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단장하고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약간 그 트러블이 이제 심심찮게 있잖아요. 사실 선수 출신 단장님들하고 그러니까 또 명망 있는 단장님들이 있었을 때의 트러블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최성호 감독이 막 그렇게 누군가 막 정말 독하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실제 뭐 실무하는 사람들이랑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수원 FC가 시스템이 없어요. 아예 영입도 그렇고 그냥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선수단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선수단 자체가 프런트한테 신뢰가 되게 떨어져요. 이 팀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중간에 감정의 어떤 골이 좀 깊어진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러면 감독은 선수단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잘 나온 것뿐이지 내부는 좀 안 좋다.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또 프런트랑 그 사이에서 좀 조율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신경 쓰기에는 또 김은중 감독이 또 첫 해 이 정도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즌을 보면서 김은중 감독의 분위기 어떤지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인터뷰에 뼈가 저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뼈가 있어. 그냥 대충 보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저는 이제 좀 유심히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네. 자, 전북제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1시간 반 정도 털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이러다가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1시간 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기준이 돼서 이게 떨어지면 저희도 대충 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목표는 좀 1시간 정도였어요. 왜냐면 좀 스피드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기만이 오랜만에 K리그 털다 보니까 못다한 얘기, 요즘 좀 밀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K리그 얘기를. 왜냐면 히든풋볼 라이브.
왜냐면 히든풋볼 라이브에서는 네. 이게 막 디테일하기에는 그렇지. 소식이 너무 많아. 해외 소식까지 같이 어,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냥 K 리그만 한다니까. 근데 또 이렇게 다 털잖아? 다음 주 할 게 없어. 없어. 전 다음 주에 안 나올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 맞아, 맞아, 조금 맞아. 세이브 해놓을 필요가 그럴 수 있어. 있어, 이게 그럴 막 수 매주 있어. 옛날에 매주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또 하고 그래. 지루해. 들으시는 분이 지루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더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근데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나와도 또 했던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네, 똑같고 네. 리그가 뭐 매 라운드 스펙타클하게 막 막 바뀌지 바뀌지 않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을 알아주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북과 제주 경기인데 전북은 확실히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오래 걸렸지 좋아지는 데까지. 어. 근데 조금씩 좋아지면서 사실 전북이 강등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은 확 안 들죠. 제일 좀 적게 드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벗어났어. 예. 진짜 벗어났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강등권이라는 데서 순위도 벗어났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저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완전히 벗어났다. 분위기 자체는. 좋아하시진 않겠죠 이런 전북 팬들이 저희가 이런 말하는 거 왜? 벗어났다는 순간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야. 4승 2무야. 말도 안 돼. 네. 2승률이면은 내가 항상 말하죠. 2승률 6경기 4승 2무 우승권 승률입니다. 네. 원래 뭐 아주 짧게만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원동력은 보아텐과 한국영이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 전북의 중원은 최근 한 2년간 계속 중원 미드필더 두 자리인데 막 선수가 6명이야. 누가 맞아. 써도 다 애매해. 어. 이런 게 많았는데 보아텐 한국영 주전 그리고 김진규 위로 올렸어. 확실하게 정리됐잖아요. 됐죠. 깔끔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김진규랑 해서 삼각형 물론 김진규는 거의 투톱처럼 수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이 안정감이 있고 물론 최전방은 고민이에요. 이승우를 쓰기에는 이승우는 여기 쓰면 완벽하진 않은데 티하고 못 믿겠어. 에르난데스 자꾸 다쳐. 다쳤어. 이게 계속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미드필더 5명 안 들이고 뭐 그리고 한쪽 윙은 뭐 또 전진우 선수가 있으니까 이날은 권창훈이 선발 나왔지만 이런 건 괜찮은데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고 확실히 한국영 선수가 노련하게 그냥 팀을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 같고 워낙 그러니까 스피릿이 좋잖아요 이 선수는 팀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팀 안에서 그리고 옆에서 보아탱도 자리 못 잡았죠 1년 내내 페트레스쿠 감독이 데려왔는데 퇴장당하고 헤맸고 했는데 딱 본인에 맞는 롤을 시키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수비 쪽에서 부상이 생기면 조금 그 백업이 약하다는 건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홍정호, 박진섭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안현범도 여기 와서 막 갑자기 윙 했다가 왼쪽 윙 봤다가 오른쪽 윙 봤다가 왼쪽 백 봤다. 왼쪽 백 봤다가 난리였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김태현이 상대적으로 오버래핑을 좀 자제하고 안현범을 끝까지 올리면서 뭐 그런 전술도 조금 아쉽긴 해요. 김태현도 되게 공격적인 선수인데 왼쪽에서 안현범이 많이 올라가면 김태현도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평균 에버리지 위치가 이렇거든요. 안현범이 훨씬 높거든요. 김태현보다. 그래서 공격 본능을 조금 숨겨야 되는 단점이 있고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좀 더 불편한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왼쪽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안 들이고 막 엄청 화려하고 막 그러지 않지만 그냥 되게 무난하게 본인 역할은 해주고 이날 득점 장면 보면 안 들이고가 측면에서 딱 들어와서 주고받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아주 대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임대로 와서 요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득점 장면에서 안드로고의 그 트래핑 그다음에 이제 박스 안쪽에서 이승호 같이 김진규가 만드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전북의 퀄리티라고 봐요. 사실 그 골이. 네. 그래서 경기 보면은 김두현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런 훈련 많이 하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던지 아니면 육각형 만들어서 패스 탁탁탁 돌리다가 반대 땅 때리는 그 요번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장면으로 또 득점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올 시즌에 성적은 사실 조금 초반에 좀 흔들렸지만 그런 축구 한다는 거는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이 딱 오면 선수단 이 감독에 맞지 않잖아요. 서울도 그런 좀 부침이 있었고 전북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걸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 얼마나 내 선수로 만드느냐가 감독의 퀄리티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북은 좀 느렸던 것 같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이게 외국인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을 텐데 확실히 아쉽긴 해. 그렇지. 외국인 선수 뭐 에르난데스든 티아고든. 그 사실 지금 전북이 애매한 게 뭐냐면 검증된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나름.
에란데스 잘했어. 티아고는 말도 안 되고 당연히 티아고는 이거보다 더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 시즌 정말 돈 아까운 거지. 네. 뭐 너무 아무것도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시즌 끝나고 또 고민해 보아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갔고 마지막에 또 전진우가 저는 되게 놀랍긴 해요. 아 되게 행복 축구하던데. 네. 보면 표정 보면 행복던데. 네. 수원에서 괜히 그렇다. 쟤는 여기 있을 때는 웃지도 않더만 저기 가서 막 웃네. 여기서도 잘 웃었거든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날 때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전진우를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딱 뭔가 막혀있던 선수거든요. 성장하다 갑자기 이거 이상으로는 안 되게 되는구나. 어렵네 했는데 딱 한번 팀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여기서 계속 원클럽맨처럼 뛸 것 같은 선수도 한 번씩 이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보면 이제 환경을 바꾸고 싶고 뭐가 내가 답답하니까 나가서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전진우는 와서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뛰어가지고 전진우 선수가 좀 짬이 있죠. 꽤 있는데 있죠. 예. 나이는 괜찮아요. 예. 나이는 25밖에 안 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서 뭐 이 25 선수에게 제2의 전성기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팀을 바꾸면서 전진우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전북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그 좋아졌어요. 팀 분위기가 확실히 정리됐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제주죠 지금. 제주가 이게 저는 제 느낌 맞나 봐주세요. 수비수 입장에서 수비 쪽에서 이제 뭐 빌드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이게 지시한 건지 선수의 퀄리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찬다 킥을. 그냥 보이면 때려버려 거기로. 그러니까 약속돼서 따닥 돌려서 킥을 공간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선수를 보고 되게 안 좋은 킥. 센터백에서 센터포워드로 나가는 그 직선적인 킥을 저는 되게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킥을 되게 많이 하는 구단이에요. 저게 뭐지? 대각선으로 해서 공간으로 때려는 거면 그건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막 상대가 계속 불안하니까 에잇 하면서 킥을 하는 느낌? 5대5. 네. 그럼 근데 그 어쨌든 공격하는 입장에 등지고 하니까 더 불리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술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부담받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데 그냥 실수만 안 하자. 그리고 그런 경우 꽤 있죠. 요행을 바라는 네. 유리 조나탄이 어떻게 따주길 바라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컨볼로 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수비수 입장에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 수비수의 어떤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의 선택은 축구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감독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훈련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3백이든 4백이든 똑같아. 그러니까 4백으로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3백에서 하던 거를 4백에서 그냥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이게 이 팀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려다 하지? 하다가도 제주는 가끔 이겨요. 가끔 이겨. 나 그래서 잘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 가끔이 지금 최근에는 정말 가끔 나와서 조금 이렇게 불안한 거지. 가끔 이겨 그러다가. 제주 출신으로서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유리 조나탄이 네. 사실 나는 그 PK 넣고서 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골 세레머니를 할 때가 아닌데 이걸 자기가 넣고서 갑자기 햄스트링을 딱 잡고 이러더니만 거기서 무슨 뭐 삐끼삐끼한 뭐 각기 같은 걸 치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허벅지 잡으면 햄스트링인데 뒤에서 걔도 부상이다 이러고 김주공이 따라오면서 뭐야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걱정했거든. 나도 딱 보고 쟤 혼자 지금 딴 세상에 있나? 주파수 잘못 잡았다. 근데 제주의 목표가 승점 1점이었다면? 그날에 이긴 거보다 그냥 우리 1점이다. 근데 전북 가서. 시간이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제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썩 좋은 어떤 그 셀러브레이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 팀이 수비에서 막 빵 차서 역습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헤이스는 한 개 부딪혔고 어쨌든. 그리고 갈레고는 뭐 갈레고고. 갈레고를 저는 사실 난 왜 데려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는 서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뭔가 흔들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선발로 넣는 걸 보고서 어떤 걸 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주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순위가 여유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한 경기는 앞서 있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팀들보다. 나 제주도 몰라. 제주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제주도 뭐
꼴찌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플레이오프 가잖아? 모른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주는. 근데 제주가 사실 원정 홈 다니잖아요. 음. 그러면 홈에 와서도 좀 지쳐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날씨가 또 괜찮아져가지고 홈에서만 승점 상대팀한테 3점 안 주면 살아남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가 이제 대전입니다. 네. 이거 진짜 치열한 경기 될 것 같아요. 제주 대전. 이거 또 네. 제주가 이럴 때 한 번씩 또 이겨? 또 그게 있다니까. 어. 뭐 뭔지 모를 그런 어. 한 방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뭐 퐁당퐁당이라고 하지만 이긴 팀 보면은 29라운드에 김천 잡아버렸으니까 홈에서 1대0으로. 이게 컸지 사실.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제주 기록 보니까 남자의 팀이네. 5월달에 포항이랑 1대1로 비기고 20경기째 승패 없어 무승부가. 승점 1점은 바라지 않는다. 진짜 그렇네. 진짜 무승부가 없네. 무승부 진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24라운드부터 아니 25라운드부터 1승하고 나서 승률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도 패 리그에서 무승부가 없네. 근데 이거 사실 잔류하려면 무승부를 잡아내는 능력도 필요하거든. 무승부도 또 이렇게 질 경기를 무승부했으면 좀 더 올라갔겠지. 그렇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오락가락합니다 이거 제주. 네. 근데 사실 이제 분위기 살릴 필요는 있는데 답답하다. 제주도 너무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보면 플레이오프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A보다 파이널 B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그치? 팀인 것 같아요. A는 뭐 누가 우승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왜냐하면 또 이게 파이널 B가 사실 12개 팀의 3개 팀 최대 강등은 네. 가혹하긴 해. 네. 그래서 그래. 입 아프다 입 아파 이제 그 이 말하기도. 그래. 우리가 100번 말해봤자 뭐 바뀌진 않으니까. 입 아프긴 해. 어. 뭐 뭔가 이제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쫄깃함은 있지만 12개의 3개 강등 최대 그건 조금 너무 좀 그렇긴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자마자 내려가는 팀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계속 올라오다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이브리그 팀이 올라와가지고 그 승격했다고 하더라도 잘 못 버텨내면 바로 강등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다시 내려갈 것도 생각하면 똑같지. 그러니까 꼴찌는 당연히 뭐 내려가야 되겠지만 2개 정도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매번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주도 이제 마지막 경기 대전이기 때문에 라이벌 팀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판곤 감독이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약하자면 좀 많은 팬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검증은 필요 없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이제 협회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월드컵 못 나가면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팬들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잘못 말한 게 올림픽 떨어져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뭐 감독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감독은 다시 기회를 얻어서 K리그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아무도 책임지는 상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드컵 옛날에는 그래 뭐 못 나가면 당연히 국가적인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적인 손해고 우리 역시도 뭐 무역 잘 안 보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좀 손해잖아요. 어쨌든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요즘에는 월드컵 나가는 게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잘 좀 긍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월드컵 나가면 뭐 성적이 나오겠어요? 어쨌든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따 히딩풋볼 라이브에 하나하나 반박을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리뷰 즐거운 얘기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얘기였다 하나만 한 얘기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 생각을 한 건 자유니까 어쨌든 했다 치면 근데 이건 되게 별로고 실망스러운 얘기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실 따지면. 저도 나중에 이제 히드풋볼에서 얘기를 뭐 하겠지만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있잖아. 홍명보 감독 다른 감독들이 예를 들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뭐 PPT나 이런 거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좀 난 이 얘기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감독을 찝어가지고 그 감독을 원해. 스카우트니까. 정강이랑 해가지고 이 감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면 되는 거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괜찮아. 평가랑 비슷해. 그 해온 커리어가 많아. 그럼 괜찮은데 사실 처음에 홍명보 감독은 원하지도 않는다는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감독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뭐 포엣이라든지 박은하라고 봤을 때 과연 그거보다 홍명보 감독이 뛰어나냐? 그것도 사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럼 굳이 이 감독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PPT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PPT냐 아니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완벽한 정광이 체제 안에서 홍명보 감독이 합리적으로 뽑혔냐 안 뽑혔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PT 얘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PPT라는 게 우리가 진짜 파워포인트 열어가지고 막 슉 빠바밤 이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표팀 어떻게 운영할 건데라고 물어보는 과정인데 이걸 약간 PPT에 뭔가 몰입이 됐나?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감독들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이제 몰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도 알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무리뉴 감독 데리고 온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리뉴 감독 알겠는데 스페셜 원이고 그건 알겠는데 PPT 내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말로도 충분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 선수가 더 중요한 거 이미 했대잖아. 포엣도 그렇게 그렇지, 자기가 했지. 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핀트에 저 안 맞는 맞아. 되게 말이고 네. 설득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울산 팬들이 이게 되게 뭐라고 하지? 들으면 힘 빠지는 말? 지금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랑 어떻게 깨졌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라는 게 되게 또 실망감이 클 거고 K리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표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네 이 사람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그냥 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어. 저는 그 라카룸 토크 하시고 나온 거잖아. 네. 이 라카룸 토크랑 좀 약간 헷갈리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기자회견인데 라카룸에서 하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로 막 좀 너무 세게 얘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 써야 한다고 보는데 뭐 굉장히 뭐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튜브는 약간 언론의 기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그렇게 생각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와가지고 기자들이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몽규도 그렇고 유튜브 되게 얘기 말을 가볍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걸 무겁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반대로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유튜브에서 한 말을 다 보긴 보구나. 이런 건 구독하고 있다. 구독은 안 할 수도 있지. 그치. 그게 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했 안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 볼 말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광이가 뭐 잃었다, 파워를 잃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도 공감하는 얘기 포인트 중 하나일 건데 그 외의 것들이랑 이거랑 너무 안 맞아 온도차도. 그래서 말을 되게 잘못한 거다. 뭐 실제로 생각하면 나도 할 말 없지만. 그리고 이제 이 김판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나는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아드레날린에 속 꽂힌 상태에서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누가 물어봤겠지. 이거 뭐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좀 더 뭔가 그러니까 난 좀 경기가 끝났으면 좀 K리그 얘기를 좀 더 경기한 내용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 딱 화두가 되면서 경기 내용은 다 뒤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이종용 감독 이야기는 많은 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다 역시 이종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드컵 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지금 잘 정리하고 지금 협회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일은 위에서 벌여놓고 수습은 밑에서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종효식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되게 뭐 틀린 말 아니고 이종효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될 말은 없잖아요. 봤을 때. 그렇죠. 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자 하자는 건 되게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당장 다음 월드컵만 생각하지 다다음에 대한 플랜은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간다? 그리고 뭐 토너먼트 가면 좋다? 라는 거까지가 끝이지
저 원대한 꿈 있잖아. 사실 일본이 비웃음을 사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얘기하자 월드컵 우승하겠다고. 우리는 그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너무 아시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 비웃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의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월드컵 우승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월드컵은 뭐 조별리그에서 통과하는 거, 뭐 그 다음은 우리가 좀 더 해서 뭐 8강, 아니 뭐 장기적으로 뭐 30년 안에 4강 신화 제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 그냥 나가면 좋은 거고, 아우 살았다, 휴 나갔네, 1승, 야 내가 잘해서 나간 거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간 거다, 끝. 다시 되돌이표, 다시 처음부터 야 월드컵 나가는 게 목표다. 이게 큰 단체가 해야 될 방향성인지는 전 전혀 모르겠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죠. 나는 어차피 한 회장 5년 10년 뭐 20년 하다가 말 거니까 그 뒤는 뭐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욕 안 먹는 거, 내가 지금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성적만 바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때처럼 이런 그 대표팀이 흔들림 없이 계속 좀 갔더라면 유소년 뭐 15세나 18세 대표팀에 좀 더 집중을 했을 텐데, 지금 막 계속 흔들리고 막 구설수에 오르는데 어떻게 그 MIK 뭐 12세, 15세, 18세에 어떻게 돈을 투자할 거며 뭐 어떻게 뼈대를 잡는다는 건지,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연령별 대표팀 이끄는 사람은 또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면 지원이 되게 들어보니까 되게 잘 되지 않더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A 대표팀이 월드컵 나가는 거에만 다 혈안이 돼 있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플랜은 없어. 그냥 나가야지, 끝. 그래서 뭐 물론 뒤에서 스태프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있냐? 관심은 다 회장이 지금 가져가서 저희 국정감사 하기 전에 질의응답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아래쪽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플랜을 세울 수 있겠어요? 누가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서울하고 수원 경기에서 서울이 3만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누적이 43만 4,426명으로 단일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거든요. K리그 관중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호황이에요. 되게 안타깝다. 2부 리그도 저도 가잖아요. 김포 가면 뭐 관중이 많이 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나는 피부로 느끼잖아. 내 딸이 유니폼을 입고 학교 가요. 김포 유니폼 파락 써 있는 거. 근데 물어보니까 몇몇 애들이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고 온단 말이야. 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왜냐면 요즘 분위기가 축구 유니폼 같은 거 많이 입으니까 김포 유니폼 입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러운데, 이거 그에 맞는 스텝을 뭐 잔디부터 시작해서 대표팀까지 잘 밟아야 된다. 이러다가 야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다고 하다가 우리가 미끄러진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원 형이랑 방송 한 10년 하면서 가장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던 데가 이제 슈틸리케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단지 슈틸리케와 경기력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지.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딱히 건드린 호황이 건 없었어. 근데 이제는 감독, 뭐 경기력, 전체 분위기, 잔디, 그냥 초토화된 그래. 느낌. 그러니까 근데 최고점에서 초토화된 거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게 더 몸에 와닿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내년에 바꿔야 돼요. 내년에는 K리그 분위기나 이런 거, 잔디나 이런 거 진짜 정말 이 기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올라왔거든. 근데 내년까지 계속 이러잖아. 그럼 진짜 또 내려가. 우리도 지금 못 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연맹이나 진짜 기회를 좀 잘 잡아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라운드 다다음 라운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을 지금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K리그 지금 호황입니다. 돈이 돌고 있고, 네, 많은 관심 받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경기장 가서 돈 쓰고 싶더라고. 유니폼도 사고 싶고.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뭐 가제, 축구가 좋다, K리그가 좋다, 슈퍼스타 K, 그리고 이제 K리그 추,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지어주면 좋겠고, 일단 가제 K리그 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원래 2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뭐 환희의 밀린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죄송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지겹지도 않았고. 이게 앉아서 하는 컨셉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좀 자유로운 느낌도 나고. 네. 나중에는 좀 이제 또 막 그런데 보면 막 뒤에 술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왜 미국 밖에서 보면 미국 마시는 거 같지 않고 약간 그냥 백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로. 뭐 그런 우리가 느낌. 잘 되면 잘 되면 또 스텝이 이 스텝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여기 되겠죠. 앉아가지고 위스키 한잔 하시면 하면서 뭐 위스키나 이런 거 맥주 이렇게 들어오면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재밌게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